네.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밌게 자, 말씀을 해주셔서. 네. 자, 대체 이용관 대표님 네. 대체 뭘 아까 하셨길래? 물리학과를 나오셨다고. 물리학과를 양자역학을 잘 아시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뭘 하셨는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그냥 뭐 그 공식적인 그 커리어는 그 카이스트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이제 물리를 했고요. 아, 박사세요? 물리학 박사시군요. 네, 네. 세부 전공은 이제 플라즈마 물리를 했고요. 아, 네. 그 이제 박사 과정일 때 이제 창업을 2번을 했었어요. 오, 네. 그래서 한 번 창업한 거는 2년 정도 하다가 접었고요. 네. 다시 2번째 창업한 게 이제 플라즈마, 제가 박사 논문 썼던 테마를 네네네. 가지고 네. 사업화해서 플라즈마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네. 그 회사는 이제 나중에 그 MKS 인스트루먼트라는 저희 분야 이제 마켓셔 넘버 원인 그 나스닥 기업에 네. 이제 오. 2012년에 이제 네. M&A 시키고 네. 엑시트를 그럼 하시게 엑시트, 되는데. 엑시트하고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창업 그게 이제 총 12년이 걸렸는데 와. 처음 이제 학생 때 창업했으니까 네, 정말 뭐 이렇게 좌충우돌 많았고 처음 한 7년은 되게 고생 많이 했었고요. 네. 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멘토링 할 수 있는 자양분은 다 거기서 그렇죠. 생긴 것 그렇죠. 같고요. 그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네. 네. 그다음 시즌 2라 할 수 있는 그 뒤에 5년은 진짜로 시장에서 진짜 물건을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이제 세일즈하거나. 실제 세일즈하고 팔고 이제 계속 그걸 스케일업하는 것들 이제 경험하고 또 이제 글로벌 기업에 엑시트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뭐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되게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는 게 앞부분에 그 7년 정말 헤맸던 7년하고 맨 마지막에 엑시트 할 때 1년 이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그 12년인데 6개월을 드라마 한 편으로 보면 24편 드라마잖아요. 12년이니까 24부작이 많죠. 24부작에 23편, 24편을 만약에 끝까지 안 보면 그 전에 드라마의 복선들을 다 나중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나한테 네, 지나가다 네, 저 네. 말을 하셨지? 뭐 이런 것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엑싯을 하는 과정에서 예전에 제가 했던 게 다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했었던 거고 이때는 진짜 이거 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이런 복선이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마지막에 아시게 되는. 마지막에 그 23부 4부를 찍으면서 복선이 다 이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테크 스타트업 하는 내가 다시 창업하면 정말 절반은 이거 줄일 수 있을 텐데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술 창업하는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공유도 하고 그게 또 시작이셨군요. 그렇게 해보자 해서 지금 이거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요. 이런 경험이 없는. 네. 물론 우리 홍 대표님도 그런 네, 네, 경험이 네.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뭐 저는 네, 저는 해피엔딩이 뭐 별로 이- 없기 때문에. 투자회사만 지금 네, 그 네, 두 번째 네. 네, 창업을 네. 해가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네.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네. 이제 우리 네. 용관 대표님. 그 저는 그렇게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와닿는데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아까 드라마에 비유해서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밌게 잘 가다가 네. 23, 24부에서 안드로메다로 가잖아요. 예,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원수 관계가 갑자기 사랑으로 풀리며 네, 요즘 그거 하고 있는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도 맞아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막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본인이 용서하고 애는 죽었는데 홍 대표님, 네. 이거 지금 아니요. 이거 지금 가는 거 맞아요? 아니 지금? 제가 왜 그래서 질문을 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드로메다로 빠져서 질문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창업자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런 부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창업하지 않겠다. 혹은 맞아요. 그거 너무 아픈 기억이어서 누구에게 권하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을 부추기거나 창업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대표님이 생각하신 그 23부, 24부는 정말 행복한 해피엔딩이셨던 건지와 예, 예, 그리고 그거를 아까 정말 후배들에게 다시 하기를 권할 만한 거다라고 정말 생각하시는지. 네. 그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매각을 하고 나서 옵션이 3개가 있었어요. 고민하는 옵션이 네네. 되게 생뚱맞은 옵션인데요. 하나는 미술 유학을 가는 거였어요. 한 첫 번째는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이제 되게 관심이 있어서 실은 이제 미대 가는 것도 되게 오, 고려를 네네. 예전에 이제 네. 했었고 또 그 대학 때도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있으셨구나, 네. 이제 그 막 방학 때는 네네네. 학원도 다니고 뭐 대학에서 청강 같은 것도 하고 네네네. 다른 대학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미련이 있었고, 있어서 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게 집대성된 일이 뭘까? 좋아하는 거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찾은 게 부티크 호텔이었어요. 부티크 호텔을 운영하는 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역시 예를 들면 기승전 건물주군요. 그 건물주라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미술이라든지 뭐 아, 음악이라든지 그, 뭐 정원이라든지 모든 걸 다. 요리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막 종합 예술. 그 되게 그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래서 정말 제주도에 많이 갔어요. 오. 제주도에 제가 뭐 꼭 그것 때문만에 간 건 아닌데 한 250번 정도 갔어요. 그래서 막 제주 도민이신데 제가 제주 도민인데 제 주소가 막 제주도에 진짜 거기 막 이런 걸 할 만한 위치 막 이런 거 찾으시고. 찾으러 정말 많이 다녔었고요. 근데 이제 결론은 기승전 이거는 더 나이 들어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있었고 1번, 2번은 1번, 네. 2번은 그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옵션이 이제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막 뭐 정말 많은 고민하다가 이제 이거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테크 스타트업이 서비스 스타트업하고 가장 많이 다른 게 소위 말하는 그들이 겪었던 유산 네. 경험들이 이렇게 밑으로 안 내려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건물 사고 해외로 네. 이렇게 잠적하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테크가 기존에 그 B2B 사업들이 많았고 네. 또 이제 대기업하고의 예전에 그렇죠. 이제 그런 네. 거래 관계들에서 네. 되게 이제 성공은 했지만 되게 이제 막 염증 많이 느끼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은 저도 엑시트하신 분들한테 그런 걸 많이 듣고 싶었는데 정말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선 우리 블루포인트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다른 엑셀러레이터와는 다르게 또 투자도 받으셨어요. 벤처 캐피탈에 펀드로부터 네. 투자를 네. 받으셔서 네. 지금은 삼성벤처, K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또 한 스틱. 군데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 상장을 네. 목표로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상장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네. 가능한 건가요? 거기에 네. 대한 네. 조금 네. 뭐 네. 사장님 네. 생각을 맨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조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네. 그 지분이나 이런 걸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다른 네, 방식의 구조를 짰다는 게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밝혀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업 모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필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네. 기존의 펀드 구조로는 운영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건 이제 네, 아까 명확한 말씀하신,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없던 모델이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하고 네. 이제 저희가 타겟 목표를 네. 잡고 이제 했었던 거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뭐 언제 상장할 거냐 또는 뭐 그 상장으로 얻는 기대 효과를 뭘 보고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되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저희처럼 하려면 지금 거의 한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 모델로 진짜 플러스 돼서 자생적으로 돌아가려면 거의 한 4,500억 정도는 이렇게 그냥 뒤를 안 보고 네. 넣어야 되고 기본 시드로 들어가야 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됐을 경우에 이제 이게 플러스로 턴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서 되게 저희는 처음에 이 정도까지 넣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한 100억 정도 그냥 생각하고 조금씩 하셨는데. 넣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 이제 해보니 그게 아니어서 저희도 되게 이제 전략을 스케일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걸로 전략을 잡아서 했고요. 그다음 이제 상장을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은 이제 초기 기업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뒤에 그 치러야 되는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들이 되게 콘텐츠화돼서 네, 많이 네, 네. 다니고 그렇죠. 또 그들 또 그런 그 콘텐츠들 사례들을 기꺼이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기술 창업은 정말 좀 단절돼 있어요. 그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전달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쉽게 더 올 수 있게 만들자.
라고 이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펀드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안정적인 투자 자금을 이제 좀 확보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들이. 예. 그러면 아까 저는 그 2부 끝에서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식과는 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시면서 또 이 성과를 보이시고 어떤 걸 만들어 계신데요. 그러면 아까 정말 얼리 스테이지에서 뭐 투자했던 회사 중에 좀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만한 이미 100여개가 되니까요. 몇 개 정도 좀 소개해 주시면, 그리고 거기에 아까 이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기업은 당연히 서비스가 존속하니까 전파가 분명히 많이 되는데요. 기술 기업 말씀하신 매각돼 버리거나 아니면 어딘가 이제 흡수돼서 그 기술이 그냥 펑션으로 작용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좀 베스트 케이스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뭐 눈에는 다 베스트 케이스인데, 그쵸, 그래도 이제 좀 재밌는 최근에 사례. 투자한, 그러니까 정말 우리 블루포인트스럽다 하는 회사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최근에 투자한 회사들 기준으로 하반기에 로켓 회사. 그러니까 진짜 로켓. 로켓 배송 말고요, 쿠팡에. 죄송합니다. 저희 개그 수준이 이거예요. 로켓 회사인데 로켓 만드는 로켓 회사인가요? 만드는 회사고요. 대한민국에 그런 회사가 있군요. 네, 이제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게, 당연히 그 전에는 물론 이제 그 대형 위성을 쏘는 시장이나 아니면 우주 정거장에 물품을 배달하는 그런 이제 페일로드의 중량이 굉장히 큰 걸 하는 시장도 있지만, 최근에는 위성이 소형 위성으로 급격히 재편돼요. 소위 말해서 굉장히 고퀄의 카메라로 봤던 거를 CCTV, 좀 영상 퀄리티는 낮지만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고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그냥 위성 CCTV로 그냥 쫙 뭐 400개, 1000개 뭐 이렇게 발라놓고 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위성이 작은 대신에 넓게 퍼져 있고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없어졌을 때 그거를 거기 없어진 곳에만 위성을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로켓이 가서 뿌리는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만 거기 그 궤도에만 딱 핀포인팅해서 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은 페이로드를 실는 굉장히 싼 소형 위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생기면서 소형 위성에 굉장히 그 중학교 때부터 로켓을 쐈던 이제 그 되게 기특한 천재 과학자가 있는데, 난 중학교 때 뭘 했나 싶네요. 그 친구가 이제 만든 회사 페리제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최근에 시드 투자를 했었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다크웹이라고. 그 익명 기반으로 뭔가 그렇죠. 쓸 뭐 수 있는. 텔레그램 같은 게 이제 추적이 맞습니다.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웹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정보 제공한다든지 서칭한 사람들의 정보가 전혀 이제 추적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구글링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전체 인간이 만든 정보의 한 10% 미만이에요. 그거의 2배 정도가 다크웹에 정보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로그인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한 70% 정도 돼요. 근데 이런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뭐 국가적으로는 무기 거래, 테러 모의, 뭐 이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민간한테는 뭐 포르노 거래라든지 허가되지 않은 것들, 그렇죠. 해킹 툴로 사용되는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거래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양지로 나올 때 음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이제 그 양지를 이제 잘 방어할 수가 있죠. 디텍터.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어떤 형태로 거래되고 있으면 그걸 미리 가져와서 이런 제한된 곳에서 한번 돌려보고 특성이 어쩌니까 뭐 이쪽에선 뭐 백신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런 게 이제 곧 올 거니까 준비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크웹을 전 세계에서 민간으로서는 가장 많은 그 분석 데이터를 들고 있는 팀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만든 그 팀이 만든 이제 다크웹 어널리틱 하는 회사 또 있고요. 또 뭐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지금 대부분 기술들이 실내에서 이렇게 필터링하는 기술로 여과 기술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는 거의 없어요. 필터 방식이라는 게 그거 1세제곱미터에 한 50 마이크로그램 들어 있는데 그거 하자고 이 공기를 다 여과하자니 에너지 소모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극소화시키면서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가진 회사 있어요. 그건 이제
대전된 나노 사이즈의 물방울들을 네. 가지고 인체 무해한 네.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미세먼지를 그 사람이 많이 있는 바깥에서의 제가 기술적 기반이 없으니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대표님이 믿으세요. 말씀하시니까 네,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의 신뢰대로 네네네. 네, 우리가 뭔가 판단할 수는 아니 뭐 없으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문제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안 되니까 인공강우라도 해보라고 뭐 그런 거 하고 계신데 여기 네, 이런 네. 기업에 그거라 네,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네, 네.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회사들 또는 이제 뭐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버스니까 배터리가 엄청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전기차는. 게다가 그거는 이제 운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배터리를 충전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개발한 회사는 그 개발한 기술은 대형 버스인데도 되게 작은 그 배터리를 쓰고 인프라로 길이나 정류소에 잠시 머무르는 곳에 그 무선 충전 솔루션을 해서 이걸 이제 네. 가면서도 오, 자동차가 네. 달리면서도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고 기존에는 이제 이게 안 됐던 게 너무 그 민감했어요. 이게 민감해서 이렇게 무선 충전하는 효율이 너무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런 이제 그 민감도를 굉장히 네. 줄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달리면서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전체 도로의 한 10%뭐 경사가 많으면 한 30% 정도만 그 간단한 매설을 하면 그냥 아주 그 작은 용량의 배터리로도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그 솔루션 회사? 가진 회사.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회사들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밝은 세상이에요. 아니 대표님 느껴지고. 말씀드리니까 네, 이게 다 대한민국 회사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회사. 네, 아, 미래가 이미 와 있고 여러분. 네, 아, 미세먼지 곧 해결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게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네.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죠. 반박할 방법이 없네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또 물리학 박사시래니까 갑자기 네. 자, 네. 오늘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자, 이 대표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에게 네. 네. 예, 한마디로 네. 네. 그들에게 뭐를 준비하라든가 또는 어떻게 조언이나 하라든가 뭐. 예, 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네. 뭐가 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네. 예. 그 뭐 좋은 기술도 기술인데 그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 네. 그거하고 또 지치지 않는 또 기술에 대한 탐구심, 이게 있으면 꼭 뭘 바로 크게 시작하지 않더라도 먼저 그 방향을 같이 네. 논의할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뭐 늘 요즘 계속 제가 네. 너무 감동한다고 얘기해서 네, 너무 감동 안 뻔하다고 한 적이 하시면 어디 뻔하다고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대표님을 저도 말씀으로만 많이 듣다가 직접 이제 뵙고 1시간 넘게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 사실 저도 이제 뭐 공대를 나왔지만 저는 코딩을 한 줄도 못하지만 되게 뭐 공대를 나오거나 이 과학 쪽에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이과를 전공한 분들이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이슈가 있다거나 혹은 본인의 기한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거를 사회적으로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에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과생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됐으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그거를 그렇게 잘하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쟤는 너무 사짜 같아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참 간극이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오늘 대표님 뵈면서 아까 그 1번, 2번을 딱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그 엑시트하고 나서 그 예를 들면 약간 예술적인 혹은 종합 예술에 가까운 거를 하시려고 했다는 성향이 있으셨기 때문에 과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진정성 있게 얘기가 와 닿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신 새 회사는 약간 꿈나라로 가는 경향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만 예,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저는 쫄투를 제가 진행도 하고 많이 보면서 9년을 하면서 그 오늘 대표님 주신 것처럼 왜 그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에 대해서 정말 반대 생각을 물론 여전히 질문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전문직에 계신 분들을 20여 명을 두실 수 있다라는 거에 여전히 그 비용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더 그 발굴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지? 물론 이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의 VC 쪽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투자 팀장님이나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뭐 4-5분 물론 큰 VC는 더 많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보면은 블루포인트는 사실 그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쪽수가 엄청 많으신 거니까 당연히 이 만날 수 있는 그 교집합이 많으니까 그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또 하나의 쫄투의 레전드 편이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과 중심으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기술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무조건 블루포인트의 문을 두드리거나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걸 만나는 주시겠죠. 네, 멀지 않습니다. 여기 팁스 마루 180 바로 뒤쪽 팁스에 상시 대기하고 계시니까 한번 직접 언제든지. 만나 뵙고 블루포인트의 문을 두드리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대표님은 그 소감을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쟁자를 두시면서 앞으로 캡스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용관 대표님 모신 이유가 바로 네. 그거죠. 사실 처음엔 굉장히 이거 될래나? 될려나?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또 되고 계시고 와. 상당한 그 네. 업적을 이루셨고 그리고 사실 그 총이 창업자에게 정말 필요한 사실 그 블루포인트가 가고 있는 길을 좀 따라가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 비슷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네. 또 상장도 지금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이 작동한다는 거를 그렇죠. 증명하고 계신. 네, 증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용관 대표님의 그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진정성과 인정받아서 신뢰. 그렇죠, 네. 카시트에서는 상당히 뭐 인정받고 계시고 또 그리고 그 대전 지역에서 특히 굉장히 인정받고 계셔서 앞으로 더 미래가 좀 뭐랄까 밝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는 뭐 네. 열심히 따라가는 걸로. 블루포인트를 좀 잘 보면서 아직도 좀 아직 걱정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못 믿으시는 분인데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말씀드렸습니다.